러시아가 지금 그 원유 판매가 이제 제재 때문에 많이 이제 제동이 걸리니까 어떻게든지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인도가 그동안에 유럽에 팔던 걸 이제 그쪽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네. 인도나 중국 쪽으로 오려면은 이제 지중해 수에즈 운하 통해서 오면은 최대 한 45일 걸리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첫 운항에 들어갔는데 45일 정도 걸리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한 열흘 이상 단축이 되고, 거리가 짧아지니까 한 번 치러 오는데도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이상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유사시에 그렇죠. 사고가 생기면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건 정말 그럼요. 큰일이니까요. 큰일이죠. 네. 네, 사실 하루 지나면서도 뉴스가 좀 쌓이는 시대인데요. 이 주말을 지나면서는 좀 더 많은 뉴스들이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뉴스 선별해서 또 가지고 오셨겠죠?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얘기는 설리번과 왕이 전격 회동 얘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몰타에서 네. 이틀 동안 한 12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니까 꽤 오래 만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백악관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도 만났다고 확인을 했고요. 백악관 쪽 얘기를 보면은 그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그 두 나라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12시간이면 꽤 길게 그럼요. 네. 한 거네요. 지난 5월에 빈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한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네. 중국 외교부도 그 솔직하고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했다 하면서 고위급 교류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그 해양 사무 외교 정책 협의를 여는 데 동의했다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특히 대만에 대한 그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일단 대만에 대한 얘기들 뭐 했다고 하고요. 다른 의제들은 그리고 뭐가 이제 역시 있었을까요? 가장 네. 관심은 에이펙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인데 여기 대해서는 미국 당국자들도 말을 아끼네요.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여기 대해서는 얘기할 게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가까운 미래에 만나기를 원한다고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조금 요거는 뭐 좀 서로 그 조율을 하는 게 더 필요한 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빈에서 만난 후에 4개월 만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다라는 소식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원한다라는 정도고 네. 그게 11월에 에이펙에서 될지 아닐지는 말을 아꼈다. 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신흥 개도국들 쿠바에서 정상 단합 대회를 한다. 어떤 얘기죠?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네. 아바나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유엔 밑에 신흥국 개도국 협의체가 이제 G77이 G77이죠. 네. 플러스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이렇게 주로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미국하고 좀 척진 국가들이 많네요. 네. 여기 정책을 포함해서 134개국, 원래 출발은 77개국인데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참석을 했고요. 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제 북한이 대표단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건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걸로 열렸고요. 아무래도 뭐 글로벌 사우스 영향력 확대 문제가 주요 의제는 논의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역할이라는 주제고요. 뭐 과학, 기술 얘기 나오면 기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유엔 총장도 개막 앞서서요. 기후 변화하고 불평등 대처에 대한 공감대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그 평등을 증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 영향력을 강화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엔 총장도 아주 그냥 크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일단 국가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도 상당히 많은. 전 세계 회원국 그렇죠. 네. 그 회원국 인구가 전 세계 합치면 한 80% 되고요. 64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개국이 개독이 참여해서 이제 됐는데 지금은 이제 134개국으로 늘어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94년부터 이제 재정을 지원하면서 동참했는데 아직 정회원국은 아닙니다. 네. 예, 중국이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이지만 아시다시피 OECD 네. 96년에 가입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동을 파고드는 중국어, 중동 지역에서 중국어 교육을 좀 더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아랍에미리트 뭐 네. 이런 데는 이미 그 중국 교육을 그 교과 과정에서 채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이제 중국어 과정에서 그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로 예, 있는 거예요. 의무 교육입니다. 2019년에 그 무하마드 왕세자가 이제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체결한 협약이 이제 네. 그때도 사우디가 대학을 포함한 전 교육 과정에 중국어 과목을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관계 악화 때문에 중국어 학습열이 서방에서는 조금 좀 주춤하죠. 이런 와중에 이제 중동, 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쪽은 이제 중국어 교육이 더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으로는 사실 좀 배우는 나라들이 있어도 이게 의무로 된다는 게 네, 상당히 의무 의미가 교육이 있는 된다는 게 이제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이제 공자 학원이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가 있죠.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2004년에 서울에 공자 아카데미가 문을 열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60개국 정도의 한 560곳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걸 금지를 해가지고 이제 공자학원 지원을 못하도록 해서 지금 보니까 미국 내 공자학원은 2017년 같은 경우는 118곳이었는데요. 작년 말 기준 7곳이니까 뭐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완전히 줄어들고 중동, 네.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늘어나고 늘어나고. 중국어 교육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 완연하고요. 확실히 온도차가 있네요. 다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 AI 규제 국제규범 구축 첫 회의에서 일부가 배제될 수도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영국 가디언지 보도인데요. 네. 영국 총리가 오늘 11월에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이 주최해서 이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글로벌 정상회의를 연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AI에 대한 그 어떤 국제사회 접근 방식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인간 생명에 그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국을 원래 뺀다고요? 중국은 초창국 명단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영국 의회 뭐 연구원이 중국 스파이 뭐 혐의로 체포된 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을 참석시켜야 되겠느냐 하니까 이제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이틀인데 첫날 회의에만 참석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소식통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캐나다 총리, 그다음에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참석할 예정이고 미국은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걸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CEO 분들도 예. 많이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AI 쪽이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지금 보니까 테슬라 머스크 CEO다 참석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머스크 소유 기업에 AI 개발하는 데가 없는데 그 사람을 뭐하러 끼워주느냐 뭐 이런 조금 좀 이의도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커버그는 참석할지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얘기인데요. 서방 제재를 피해서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려고 북극해를 건넌다. 확인이 된 바인가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무르만스크 항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수에즈 운하 통해서 지중해 이렇게 돌아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 그거를 북극해를 이렇게 돌아가지고선 거꾸로 내려오는 걸 지금 해서 두 척을 출항을 시켰다는 겁니다. 한 척당 한 100만 배럴 정도까지 실을 수 있는 유조선인데 이게 이제 북극 항로를 거쳐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은 이제 거리는 짧아지는데 이 유조선이 이게 아무래도 북극해는 이제 그 얼음 같은 게 많으니까 선체가 좀 이렇게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유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뭐 충돌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원유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북극해가 오염되면 이거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쇄변 기능도 없다는 점도 걱정들을 합니다. 네. 그에 맞는 선체가 있어야 좀 더 안전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예. 미흡하다라고 들리는데요. 지금 뭐 캐나다 대학 교수 얘기는 러시아가 지금 그 원유 판매가 이제 제재 때문에 많이 이제 제동이 걸리니까 어떻게든지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인도가 그동안에 유럽에 팔던 걸 이제 그쪽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 인도나 중국 쪽으로 오려면은 이제 지중해 수에즈운하 통해서 오면은 최대 한 45일 걸리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첫 운항에 들어갔는데 한 45일 정도 걸리는 게 이제 이렇게 되면 한 열흘 이상 단축이 되고, 또 거리가 짧아지니까 한 번 치러 오는데도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이상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사시에 그렇죠. 사고가 생기면 이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는 건 정말 그럼요. 큰일이니까요. 큰일이죠. 네. 다음 얘기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 이 주요 회원국들의 분담금이 체납돼서 IAEA 활동 자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돈을 안 내는 모양이죠. 블룸버그 보도인데 네. 국제 원자력 기구 문서를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일부 회원국들이 돈을 제대로 안 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 우리 돈으로 한 9,200억 원 정도인데 그 가운데 한 3,000억 원 이상이 아직까지 체납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체납금이 많은 모양입니다. 미국은 한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정도. 그다음 중국도 거의 한 900억 원 정도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회원국의 44% 정도가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낸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핵 분열성 물질 감시 같은 것도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G2 국가가 가장 돈을 지금 안 내고 아무래도 있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일본은 뭐 처리 사고 하는데요. 이거 해양 방류하고 그다음에 호주 핵잠수함 도입 같은 걸 두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안 내는 모양입니다. 일부러 그런다는. 글쎄요, 이게 일부러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미국도 견제하면서 분담금도 지난 10년 사이에 한 3배 이상 이게 더 내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일부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두 나라의 뭐 각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구 자체의 신뢰성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나 봐요. 기구 자체 실력. 그러니까 지난 걸프전 당시,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도 이렇게 분담금이 체납돼가지고 굉장히 자금난이 심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 걸프전 때였죠. 이라크 핵무기 개발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회원국들이 국제 원자력 기구 뭐 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떤 신뢰 문제도 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네. IAEA 관련돼서는 이슈가 또 하나 있네요. 지금 이란이 핵 사찰을 이제 받죠. 네. 그런데 이란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들어오면 이제 이란 쪽에서 오케이, 우리 거 사찰해도 좋다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데, 이란이 사찰단 인원의 한 3분의 1에 대해서 인가를 철회했다는 겁니다. 이 전례 없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승인을 안 하는 주고 안 주고가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NPT에 따라서 이게 허용이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협력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쪽에서는 합니다. 네. 지금 핵 사찰단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못 가도록 그렇죠. 허락을 철회했다. 일을 못하도록 막은 거죠. 네. 아시다시피 이란 핵합의 복원 때문에 지금 협상이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요즘에 이제 협상이 좀 이렇게 교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미국의 자동차 업계 파업 소식 어떻게 지난번에 진행되고 있나요? 네. 파업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어갔네요. 임박,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이제 크라이슬러죠, 옛날. 이게 3대 업체가 동시에 파업됐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 사상 3사 동시 파업은 처음입니다.
이게 뭐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파장이. 그렇죠.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재협상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사측에서 임금 인상법을 지금 노조는 앞으로 4년간 최소 40%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 3사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20%는 안 된다고 했는데 조금 더 한 뭐 1, 2%포인트를 올려가지고 제시를 한 모양인데 네. 오늘 새벽에 재협상을 했는데 실패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요구가 이런 거잖아요. 4년간 임금 최소 40%. 또 전기차로 바뀌면서 인력을 보장하라.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네. 이제 주 32시간 근무도 요구하고 하니까 이제 사측이 그건 뭐 도저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비용 같은 것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인건비 부담이 크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노조 쪽 얘기는 아니 최근에 수익성도 엄청나게 개선되고 특히 경영진 네. 급여 그다음에 바이백 같은 데다가 몇십억 달러씩 쓰면서 왜 우리는 우리 보고 계속 고통을 받으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인 영향이 좀 있다는 예, 지금 얘기도 저 있어요. 3사 파업 네. 지금 이 3사가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이 14만 6천 명인데 일단 1차 파업에는 한 3천 명 정도 그리고 몇몇 이제 인기 차종 공장만 딱 찍어서 했는데 그래도 뭐 포드 F150이라든가 뭐 실버라도 뭐 이런 것들은 인기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후속 카드로 쥐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전부 파업하면은 전체가 스톱이 돼버리면 그 노조원들한테 지급할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또 이렇게 계산에 넣은 모양입니다. 일단 후속 협상은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쪽 입장이 아주 완강하네요. 위원장 얘기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지금은 전체적인 파업은 보류하지만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 한꺼번에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룰라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파업 들어가고 나서 바로 그 긴급 연설을 했습니다. 네. 뭐 누구도 파업을 원치 않지만 노동자들의 이런 권리를 존중을 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한 역대급 이윤을 올리는데 네. 이렇게 올렸으면 당연히 임금으로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노조 편을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추가 협상하는데 노동장관 대행하고 백악관 고문을 급파를 했습니다.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해서 룰라 그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백악관 얘기를 보니까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착수도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국제노동기구 대표도 함께 만나는 모양인데요. 룰라 대통령이 아주 바이든을 굉장히 이 문제에서 찬사를 보냈네요. 자기가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노동자에 관심 있는 미국 대통령하고 처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노동 문제에 관한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내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다. 아주 뭐 찬사를 뱉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하면 다른 정부들도 노동 문제에 눈을 돌리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생각한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뭔가 좀 노동 문제 개선 같은데 두 사람이 아주 힘을 합칠 모양입니다. 전후를 떠나서 표현 자체를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시적으로 네, 찬사를 보냈네요. 자동차 3사 노조 파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뭐 노동계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나올지 계속 좀 보겠고요. 세계 최강 미국의 입자 가속기 건설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자 추락 사고가 있었네요. 네, 이게 시카고 교외 도시에 지금 페르미랩이라고 이게 이제 네. 미국 국립가속기 연구소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중성자 연구소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 생성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른바 유령 입자를 이제 연구하는 건데요. 세계 최강 입자 가속기 건설을 지난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미국 연방 예산안 우리 돈으로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한 석 달 만에 현장 노동자가 추락해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법원에 이제 피해보상 청구 소송하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완전 중단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계가 상당히 지금 뭐 안타까워하는 모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뭔가 일하다가 사고 하나가 있다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중단되는 게 글쎄요, 이거 문화가 좀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다르네요. 생각이. 예, 확실히 그럽니다. 지금 네. 뭐 그 시공사 쪽에서도 신속한 공사 재개를 원하지만 네. 법적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인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지금 뭐 계속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참 노동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전체 공사가 스톱됐다는 게 참 좀 특이한 그런 그러게요. 거 좀 다르다라는 다릅니다.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여론조사 결과도 알려주세요. 흥미롭네요. 멕시코에서 네. 그 18세 이상 조사를 해봤더니요. 가장 자랑스러운 현재 인물을 현직 그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으로 지적을 했네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내년 그 우파연합 여당 후보인 그 여성 상원의원하고 세 번째는 역시 여성 대법원장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 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을 택한 이유가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나라를 변화시켰다, 정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6년 임기 좀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지율이 한 60% 정도. 그 바람에 그 집권당도 정당 그 지지율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네. 그 물론 뭐 좀 사법부 언론 불신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회복지 재분배 같은 게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특히 그 저소득층 지지율이 아주 탄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가장 자랑스러운 그러니까요. 인물로 뽑은 거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보니까 멕시코 국민님이 자부심을 느끼느냐 했더니 네. 89%가 매우 그렇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네요. 그렇군요. 저 멕시코가 또 많은 부분이 또 좀 우리가 좀 네. 몰랐던 부분이네요. 그러게요. 다음 얘기까지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미중 당국 외계인 UFO 없다. 결론을 내린 겁니까? 지금 멕시코 의회에서 그 최근에 몇 번 나왔죠. 어떤 사람이 그 한 1000년 된 외계인 사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했죠. 이게 이제 그 페루 거기 그 페루 나스카 네.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그게 외계인이 그렸다는 뭐 그림이 있는 곳이 있죠. 거기서 발견된 한 1000년 전에 발견된 거라고 하는데 뭐 이게 뭐 가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나사도 그렇고 중국 그 항공 당국도 아직까지 그런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딱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 확증이 없다는 겁니다. 네.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렇죠. 아직은 네. 라는 얘기네요. 그래도 영원히 외계인이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은 그렇죠.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손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